옛날 하늘에는 가장 아름다운 두각이라는 배국로가 있었습니다. 그 배국로에서 논일고 있는 문창성. 문창성을 향해 온 제방옥녀, 제천선녀, 천효성, 도화성, 그리고 홍란성의 5선녀들. 이렇게 노는 걸 그냥 지켜볼 리 없는 석가제도는 이들을 인간 세계로 보내는데, 국파 10분 안에 읽는 고전소설, 오늘은 옥루몽입니다. 문천성의 기운을 타고난 양창공은 16살의 나이에 과거를 보러 갑니다.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나지만 가진 거 다 내놔! 쿨하게 다 가져가시오. 모든 재물을 주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다 승상의 아들이자 소주자사 황여옥이 압광정에서 시대회를 연다는 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시대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항주 최고의 기녀 강남홍이 신사를 보겠습니다. 우승자는 강남홍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신 거 다들 아시죠? 어차피 우승은 양창곡. 하지만 양창곡이 외지 사람인 걸 눈치챈 강남홍은 그가 위기에 처할까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노래를 불러 피신하게끔 유도합니다. 집에 도착한 강남홍은 양창곡이 왔다는 얘기를 연옥에게서 듣고는 남장을 해 양창곡을 시험해본 후 정체를 밝히고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다 공자께서도 이제 배필을 구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을자사 윤상공의 따님이 훌륭한 규수시니 그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떠나고 강남홍은 윤자사의 집에 가 윤서저와 친분을 쌓습니다. 하지만 소주자사 황여옥은 지난 대회 상황에 분개해 강남홍을 억지로 불러들여 뱃놀이를 하고 강남홍은 황자사를 피해 강에게 몸을 던지고 맙니다. 이 소식은 과거를 보러 간 양창곡에게도 전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장원급제해 한림학사를 제수받습니다. 이를 본 승상 황희병과 참지정사 노규는 양창곡에 가 결혼을 주선하지만 양창곡은 거절합니다. 영부상서가 되어 황성에 있던 전 항주자사 윤영문의 전송을 받으며 고향에 돌아간 양창곡은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옵니다. 한편 연옥은 윤서저를 찾아가 강남홍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뜻이 맞아 양창곡과 윤서저는 혼인을 합니다.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승상 황희병. 황희병 부부는 자신의 딸과 양창곡을 결혼시키고자 황제와 황태후에게 작업을 걸고, 결국 황제는 양창곡이 윤서저와 황소저 둘 다와 결혼하도록 얘기를 하지만 양창곡이 거절하고 결국 황제의 명을 어긴 죄로 강주로 귀양을 갑니다. 귀양제에서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고 둘은 가깝게 지냅니다. 양창곡이 잠든 사이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책을 주고 가고 천문지리와 병법 등에 통달합니다. 그때쯤 황제가 대사령을 내려 양창곡도 귀양에서 벗어나 돌아오고 벼슬도 예부실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황제의 명을 거절할 수 없던 양창곡은 결국 황희병의 딸 황소저와도 결혼을 하고 벽성선을 오게 합니다. 그러던 중 남만이 반란을 일으키고 양창곡이 대원수가 되어 노장 뇌천풍, 익주자사 소유경과 함께 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섭니다. 가는 길에 황성으로 오던 벽성선을 만나 기이한 힘이 있는 옥적을 건네받고 동초와 마달 또한 합류합니다. 그렇게 양창곡의 군대는 남만의 왕 나탁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승리는 역시 양창곡의 것! 흑중산, 오록동, 벼록동, 화가동에서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신음에 잠긴 나탁, 출범이 비상하다는 백운도사를 찾아갑니다. 며칠 뒤 나탁의 전투 신청, 가만요. 한 소년 장군이 나타났는데 뇌천풍 소유경을 모두 무찌르는 이 소년. 명나라 군대는 후퇴하게 되고 그날 밤 나탁의 진지에서 들려온 피리 소리에 의해 명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양창곡이 벽성에서 받은 옥적을 물며 맞섭니다. 다음날 드디어 양창곡과 소년의 일기토가 진행되는데 가까이서 보니 소년은 바로 강남홍? 전투를 멈추고 둘은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강남홍이 양창곡에게 나타나 전당홍에서 물에 빠진 저를 손삼랑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윤소저가 만일을 대비해 보낸 것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백운도사의 슬하에 들어가 학술과 병법 등을 익히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나탁의 청을 받은 백운도사의 명에 의해 이름을 홍온달로 삼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홍은 손삼랑과 함께 투항합니다. 이런, 기다려라, 다시 돌아온다! 한편 양창곡의 집 황부인은 새로운 벽성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낸 황부인의 아이디어. 첫째,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기. 둘째, 자기에게 독약 먹이려고 한다고 하기. 하지만 별 반응 없는 집안 사람들. 결국 마지막 카드. 부모님 소환을 씁니다. 황제까지 설득하는 황희병. 일이 이렇게 되니 할 수 없이 벽성선은 죄인을 자처해 집 안에서 근신합니다. 다시 전쟁터. 나탁은 운남국의 천하무적 영웅 추궁대왕을 참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귀신마저 소환해 병사로 쓰는 추궁에 당황한 명나라 군대와 양창국. 저게 뭐야? 모두들 이 깃발만 봐라. 라저라 사라드사 병신기. 우와, 다 사라졌어. 감히 이 녀석이. 이야, 거대 추궁이다. 그 정도쯤이야. 아버지,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덤벼라! 추궁의 딸 일지련은 13살이지만 엄청난 창술의 고수로 단숨에 소녀차, 발천풍, 동초, 마녀를 격파합니다. 하지만 강남홍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 사로잡히고 결국 추궁의 군대는 모두 투항하게 됩니다. 나탁은 사자와 사냥개의 새끼인 사자방을 군에 두고 성을 굳게 잠그고 있었는데 밤에 강남홍이 들어가 사자방을 죽이고 나탁머리 동곳을 가져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이를 알게 된 나탁. 항복! 양창국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고 양창국이 곧 돌아온다는 얘기에 위부인과 황소전은 자객을 보내 벽성선을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자객은 벽성선의 의기에 감동해 니년이 못됐구나! 황국의 수정 춘월의 양귀와 코를 베고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황희병. 폐하, 자객이 들고 하는 것이 다 벽성선 때문이옵니다. 결국 벽성선은 산화암으로 쫓겨납니다. 위부인과 춘월은 여기에 더해 우격을 보내 벽성선을 죽이려 하고 도망가던 벽성선을 황성에 장계를 전해주고 오던 마달이 구출해 점화관에 머물게 합니다. 이후 남만 지역이 다른 나라인 홍도국의 왕 탈해가 반란을 일으키지만 적진을 물바다로 만든 강남홍과 배를 끌고 온 일지련의 협공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황성에 돌아오는 양창국 일행. 공을 인정받아 양창국은 완경 우승상, 강남홍은 난성후 겸 병부상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히 한 노균이 동홍으로 황제의 마음을 홀립니다. 황제가 일은 안하고 풍류에만 심취해 있자 양창국은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으시옵니까? 진짜 짜증나. 녀석이 운남으로 귀양 가. 양창국은 귀양을 가고 하인으로 변장한 강남홍, 사냥꾼으로 변장한 동초와 마달이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독살시도, 화재, 자객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모두 잘 넘기고 운남에 도착합니다. 양창국과 강남홍이 귀양가 있는 때에 조정에서는 노균이 계속 동홍과 황제를 홀리고 있었습니다. 폐하, 불로 장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가능한가? 듣자하니 청운도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술법이 기묘하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모셔오거라. 그 얘기를 들은 청운도사의 등장. 노균의 청운도사의 동홍까지. 황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는 점점 도탄에 빠집니다.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연습생을 모집합니다. 황제의 연습생인 균천제자로 벽선성과 소청도 뽑혀 황제가 놀고 있는 산동의 행궁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벽성선은 모두를 압도하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아니, 이 음악은 으아! 벽성선의 음악에 대각성한 황제. 정신 차리고 양창국 등을 불러오게 합니다. 어사대부가 된 벽성선은 먼저 산화암으로 떠나고 황제 또한 황성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폐하! 북의 흉노적 야율선우가 10만의 병사를 이끌고 내려와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노균, 내 그대에게 군대의 정권을 주니 맞서 싸우도록 하시오. 노균은 청운도사와 함께 맞섭니다. 한편 선우의 장군 척발랄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황성을 향했고 황태우와 황후는 급히 산화암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적은 이미 코앞에. 벽성선이 황태우와 소청이 황후와 옷을 바꿔 입고 둘을 빠져나가게 하고 대신 포로로 잡힙니다. 마침 그때 진왕, 하진이 군사를 끌고 와 벽성선과 소청을 구해냅니다. 한편 계속 쫓기는 황태우와 황후. 이젠 더 못 가겠구나. 그 순간 물러가지 못할까? 일지령과 손야차가 나타나 황태우 일행을 구출합니다. 한편 상동성.
석반화는 노균의 가족을 데리고 산동으로 오고 노균은 항복을 합니다. 이제 황제만 잡으면 끝이다. 전군 돌격하라! 10만 대군을 이끄는 야율선우가 다가오는데 폐하 저희가 왔사옵니다. 동초, 마달, 그리고 소유경 이들의 활약으로 겨우 황제는 서주성으로 피신해 농성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들의 식량은 곧 떨어지게 되어 있다. 계속 포위하라! 치매의 운은 여기까지인가보. 폐하. 그 순간 네 이놈들! 드디어 등장하는 우리의 양창국과 강남홍! 저만 믿으시지요. 인문나로 사평다 한변! 저기 누가 있나 보군. 하지만 어림없지? 노란 청운은 그날 밤 몰래 명나라 진지를 찾아가 보는데 내 이놈 청운! 네 너를 죽여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아이고 사형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서 당장 백운동으로 돌아가 수양을 계속하거라. 청운이 빠진 선우의 군대는 후퇴하게 되고 명나라 군대는 한 곳에 모입니다. 양창국, 강남홍, 소유경, 동초, 마달, 일지련, 손야찬, 진왕, 화진, 뇌천풍 양창국 어셈블! 그렇게 선우를 죽이고 북방을 평정합니다. 이후 황제는 벽성선을 치하하면서 춘월과 우격을 선수시키고 황태우는 위부인과 황구인을 추자동으로 쫓아냅니다. 어느 날 위부인의 꿈에 어머니 마씨가 나타나는데 엄마! 야, 너 내가 똑바로 살렸지? 아파! 어서 이걸 먹거라. 그 이후 위부인의 성품이 변하고 황소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에 벽성선 등은 황소저를 용서해 다시 받아주고 모두들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양창국은 5 아내와 함께 취성동에 가서 지내며 여러 자식들을 낳고 이들 또한 다방면에서 공을 세우며 나라를 위해 애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나탁과 추균까지 와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즐깁니다. 취한 강남홍이 잠시 잠을 들었는데 강남홍 낭자,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소? 네? 같이 가보시지요. 이곳은 어디이며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곳은 백옥류요, 저 신선은 문창성,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산녀, 도화성입니다. 홍란성은 바로 그대의 전신이지요.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럼 왜 저리 취해서 잠을 자는 건가요?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네. 정이 닿으면 인연이 끊어져서 온갖 사념 모두 텅 비네. 이제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신선들은 그럼 언제 깨어날까요?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직 남았으니 40년 뒤에 다시 와 옥광상제께 인사를 드리고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강남홍이 꿈에서 깨고 모두들 그때 같은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지은 그들은 이후 40년 동안 부귀를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옥루몽 끝! 그럼 옥루몽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첫째, 여성 영웅의 활약. 표면적으로는 양창국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옥루몽에는 강남홍을 비롯한 여성 영웅들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강남홍처럼 무예로 활약하는 일지련, 음악을 통해 천재에 관하는 모습의 벽성선 등이 돋보이지요. 둘째, 도교적 성격. 옥루몽에는 고전소설에 주로 나타나는 유교나 불교 사상 이외에도 도교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시작부터 주인공이 별의 화신이고 곳곳에서도 선녀와 신선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럼 이러한 도교적 모습은 왜 나올까요? 셋째, 인간 욕망의 긍정. 아마도 거기에는 인간 욕망을 긍정하고 있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일 거예요. 푸우몽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옥루몽은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푸우몽과는 달리 옥루몽은 현실 세계에서의 부귀영화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도교의 신선이에요. 신선은 죽지도 않고 가난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지도 않잖아요. 네 번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사실 영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소설을 보면 과거제도나 분당정치 등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 또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